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1에 기초학력을 맞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강의를 찍게 된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정말 기초적인 이 문법, 의문과 객체 높임 표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배울 때 되게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쉽게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음 체계표를 여러분들이 아마 하셨겠죠? 자음 체계표는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체계표에는 이제 여기 소리 나는 위치,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생입청장 소리, 열이 입청장 소리, 목청 소리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외워야겠죠? 입술 소리는 비읍, 쌍비읍, 피읍, 미음 있죠. 여기서 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렇게 나뉘는데 차근차근히 외워보도록 합시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외우셨겠죠? 자, 살펴봅시다. 입술 소리. 입술 소리는 비읍이 있는데요. 브라고 발음할 때 브라고 발음을 해보세요. 입술에서 소리가 나죠. 브라고 발음할 때 입술이 브 모였다가 떼집니다. 그래서 브가 입술 소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얘는 파열음이래요. 파열음이라는 건 파 이렇게 하면서 나가죠. 파. 그래서 음파처럼 파하고 터져서 나간다. 그래서 브, 드, 그 해서 우리 파열음이 있는데 이때 또 세 개로 나뉩니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죠. 예사소리는 가장 기본의 자음이고 된소리는 그거보다 좀 더 센 소리. 그리고 거센소리가 가장 센 소리입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소리는 브 할 때 비읍이 나오니까 브,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큰 소리 된소리, 뿌,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거센 소리, 가장 센 소리, 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찰음 있고 마찰음 있는데 일단 파찰음, 마찰음, 일단 파찰음을 먼저 배워볼게요. 파찰음이라는 건 그 전에 마찰음을 알아야 되는데 마찰음은 소리가 날 때 마찰이 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스가 있죠. 스 하면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난 친구들이 마찰음이고 파찰음은 파열음과 마찰음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 터지기도 하면서 마찰음 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즈, 쯔, 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에 밑에 콧소리와 흐름소리가 있어요. 얘네를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울리죠. 소리가 울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울림소리라고 이야기하고요. 특히 미음, 니은, 이응 애들은 우리가 이제 콧소리 비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코가 막히게 되면 미음, 니은, 이응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앵앵거리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미음, 니은, 이응이 안 돼서. 어쨌든 미음도 입술 소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콧소리 비음입니다. 자, 그래서 입술 소리를 보게 되면 비읍, 브, 뿌, 프 그 다음에 미음이 당연 연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체계표를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문법을 할 때도 얘네를 적용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미음, 비음, 콧소리에서 짝대기 두 개 그으면 비읍 되는 거니까 아 얘네가 다 입술 소리 안에 포함되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다음은 잇몸 소리입니다. 잇몸 소리는 이 몸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드, 뜨, 트가 있습니다. 드, 뜨, 트 있고요. 스, 스, 느, 르 있습니다. 여기 정말 많죠. 잇몸 소리. 잇몸 소리도 많으니까 중요한데 잇몸 소리는 특히 마찰음도 있고 비음도 있고 유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 소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잇몸 소리가 정말 중요하겠죠. 잇몸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드, 파열음에서 드, 예사소리, 된소리는 뜨, 거센소리는 트입니다. 얘네가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마찰음이 있습니다. 마찰음은 스, 예사소리, 된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찰음은 잇몸 소리에서 예사소리랑 된소리밖에 없습니다. 거센소리가 없어요. 스는 즈로 변하는 게 아니고 즈는 생입장 소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 예사소리와 된소리밖에 없다. 그 다음에 비음으로 니은 있고 유음으로 리을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죠. 다음에 생입청장 소리입니다. 생입청장 소리 같은 경우 우리 입천장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혀를 갖다 대면 앞에가 생입청장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단단해요. 그 다음에 뒤에가 연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발음할 때 생입청장 소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즈, 를 하게 되면 앞에 혀가 생입청장 소리를 뗐다가 붙였다 뗐다가 하면서 파찰음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예사소리 즈, 된소리 쯔, 츠가 있습니다. 얘네는 그래도 외우기가 쉽겠죠. 얘네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열이 입청장 소리가 있습니다. 혀가 귀를 닿았다가 떼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얘네가 열이 입청장 소리인데 열이 입청장 소리는 파열음이 있어요. 기역, 쌍, 그 다음에 된소리가 쌍기역, 거센소리가 키역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콧소리 비음이 이음이 있어요. 우리가 얘네의 표를 외워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마 배우겠죠. 나중에 갔을 때 이제 두음 법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를 알아야지만 두음 법칙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목청 소리죠. 목청 소리는 히읗밖에 없어요. 목청.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청에서 나는 거죠. 목청에서 나는 소리 흐가 있습니다. 흐는 마찰음으로 시옷, 쌍시옷, 히읗이 들어가니까 알아두기 쉽겠죠. 다음에 시운 이제 모음 체계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체계표를 보게 되면 전설모음, 후설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 그게 전설이냐 후설이냐. 혀가 이, 에, 으, 어. 혀가 점점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전설모음은 이, 에, 으, 어. 이, 에, 으, 어. 이, 에. 앞에 전이고 뒤훈네. 혀의 최고점 위치가 이, 에, 우, 어. 아니네요. 뒤로 닿느냐 앞으로 닿느냐네요. 어쨌든 전설과 후설이 있고요.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있죠. 첫 번째 평순, 원순으로 나뉩니다. 이, 에, 위, 왜, 우, 오가 있습니다. 원순 애들은 입술 모양이 동그래지는 친구들이고, 평수는 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점점 높아집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이냐 뒤냐 이거고요. 그래서 얘네는 좀 더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는 공식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키, 위를 주게 돼, 소, 네, 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요거대로 외우시면 아마 좋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고위고사를 공부할 때도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도 외우시고 자음체계표도 외우시고 모음체계표도 전부 외워주셔야겠죠. 다음에 넘겨서 조금 쉬운 친구들로 우리 이제 끝을 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 높임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높임 표현은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 높임입니다. 높임 표현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전부 다 알 수가 있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높여주죠. 오 반가워 정말 오랜만이야.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 높임,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게 상대 높임이죠.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저기 날아가는 새가 보이십니까? 뭐 이런 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체 높임이 있습니다. 주체 높임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체, 이야기하는 주어를 높여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안녕하시지? 라고 물었어요. 주체 높임, 부모님께서는 이라고 하는 주체 높임의 친구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시지 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안녕하시지 라고 들어갔어요. 주체 높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얘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영이라는 나의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미영이는 안녕하지? 근데 안녕하지라고도 보통 안 하죠. 그러니까 미영이는 안녕하지? 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안녕하지라고도 안 하지만 미영이가 들어갔을 때 깨서는이라는 말도 안 하고 안녕하시지라는 말도 안 하니까 둘 다 주체 높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네 선생님께서도 라고 하는 여기도 주체 높임이 사용되었죠. 주어를 높여주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도 잘 지내고 계시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는지 상대 높임이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듣는 사람을 먼저 바꿔봅시다. 듣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의 친구예요. 그러면 그래 선생님께서도 잘 지내시고 계시지?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대 높임으로 사용된 친구가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요입니다. 요가 상대 높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우리가 미영이라고 또 바꿔봅시다. 네 미영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그대로 얘기하는데 주체를 바꿔 쓰게 되면 네, 이 미영이는 이라고 하는 깨서는 이라고 하는 주체 높임이 사라지고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지내시고도 없어지고 시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계시지요도 있어요로 바뀌게 됩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쉬우니까 넘기고 객체 높임입니다. 객체 높임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체도 아니고 목적어를 높여준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면 찾아와 주셔서 고맙구나. 다음에는 내가 한번 찾아갈게. 아닙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려면 제가 선생님을 보러 와야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객체 높임. 그래서 여기서는 아닙니다. 선생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려면 제가 선생님을 뵈러 와야죠 해서 선생님께 얘는 주어가 아닙니다. 선생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려면 제가 선생님을 뵈러 와야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선생님인가봐요. 그쵸? 그래서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이 아니라 선생님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얘가 주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객체인데 객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깨입니다. 깨.
이게 안 보인다. 요것도 우리가 선생님 때문에 바꾼 거고, 드리려면 요것도 바꾼 거고, 내가 선생님을 데려와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과연 대체 높임과 사용된 것인지, 상대 높임도 사용된 것인지, 대체 높임도 사용된 것인지를 알아봐야겠어. 자, 우선 우리가 듣는 사람을 선생님이 아니라 친구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선생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려면 내가 선생님을 데려가야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선생님 때문에 바뀐 거고, 상대방이 부르다고 바뀐 거고, 와야지. 내가도 내가로 바뀌고, 와야지도 가야지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상대가 어떤 할 따라서 바뀌는 상대 높이 사용되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좁혀주면서 뭐로 좁혀주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친구로 마찬가지로 가정을 했을 때, 아니야. 선생님께 안부 인사를 여기서 주어는 선생님께 안부 인사를 선생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려면 안부는 뜻을 하다. 그래서 좀 연습으로 듣는 사람이 될까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알고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